현관 앞 종소리가 2번 울렸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복도 창문에 길게 들이운 시간. 평소처럼 조용해야 할 공간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어딘가 예고 없는 사건이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감돌았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른 건 따뜻한 김과 함께 퍼지는 진한 국물 향이었다. 그리고 그 향의 주인공이 말 그대로 한 알음 들고 서 있었다. 손태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전유진은 양손에 가득 든 보온 가방과 장바구니, 그리고 종이봉투까지 들고 있었다. 누가 봐도 잠깐 들렀어요. 의 수준이 아니었다. 한 걸음 들어서기만 해도 2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라 최소 작은 회식 규모였다. 그 순간 손태진의 표정은 놀람과 당황 사이 어딘가에서 멈췄다. 웃어야 할지, 먼저 물어야 할지, 아니면 일단 짐부터 받아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눈동자에 그대로 담겼다. 그가 놀란 이유는 단순했다. 전유진의 방문 자체가 예상 밖이었고 그가 문을 여는 순간 펼쳐진 장면은 음식보다 더 큰 반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선물 폭탄 전유진의 풀세트 방문. 먼저 눈에 띈 건 전유진의 손에 들린 것들이 너무도 구체적이었다는 점이다. 보온 가방엔 뜨끈한 국물 요리가 들어있었고 종이봉투에는 갓 구운 빵 같은 고소한 향이 새어나왔다. 장바구니 안에는 과일 음료, 그리고 작은 반찬통들이 정갈하게 층층이 들어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 국물은 꼭 데워서 드세요. 이건 차갑게 먹어야 맛있어요. 이건 선배님이 좋아하신다길래 준비의 디테일이 요리 실력보다 먼저 사람을 압도했다. 손태진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잠깐만, 이거 다 뭐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전유진은 조금 머쓱한 듯 웃더니 소매 끝으로 이마를 살짝 쓸었다. 그러곤 한마디를 꺼냈다. 그냥요, 선배님 요즘 바쁘시잖아요. 밥 잘 못 챙겨 드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그냥이라는 말에 담긴 정성과 수고가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하지만 손태진의 당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문이 열린 순간 현관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 하나가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글씨체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손태진을 멈춰 세운 쪽지, 이거 내가 아는 글씨인데 쪽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꼭 웃게 해드릴게요. 손태진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잠깐 숨을 삼켰다. 전유진이 쓴 글씨일까? 그런데 이상했다. 문장 끝에 작은 습관, 글자 사이 간격 마침표를 찍지 않는 버릇 어딘가 너무 익숙했다. 그는 무심코 쪽지를 손끝으로 들어 올렸다. 이거 유진 씨가 쓴 거예요. 전유진은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반응이 어쩐지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뭔가를 품고 있는 듯 보였다. 손태진은 그 짧은 정적에서 예상 못한 장면을 발견한다. 전유진의 손목엔 작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다. 그는 그제야 음식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을 떠올린 듯 목소리가 낮아지었다. 손 다쳤어요. 전유진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았다. 아니요, 그냥 칼질하다가 조금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별거 아닌 일에 더 큰 마음을 썼다는 걸 우리는 안다. 손태진이 당황한 건 그 정성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였을지도 모른다. 문을 여는 순간 집 안이 촬영장처럼 바뀌었다. 그런데 여기서 제목 속 예상 못한 장면이 진짜로 등장한다. 전유진이 조심스럽게 한 발 들어서려는 순간 집 안쪽에서 들려온 소리. 컷컷 지금 좋았어요. 한 번만 더. 현관 쪽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손태진은 눈을 크게 뜨고 안쪽을 바라봤다. 거실 쪽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익숙한 장비들 마이크 붐 조명 스탠드 모니터까지 집이 아니라 작은 세트장처럼 변해 있었다. 손태진은 전유진을 다시 봤다. 이거 뭐예요? 전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선배님, 사실 오늘은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순간 손태진의 놀람이 당황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누가 봐도 계획된 이벤트.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그가 가장 당황하는 상황 중 하나 준비된 서프라이즈의 한가운데에 써버린 것이다. 반전의 정체 요리보다 더 큰 선물은 한편의 무대였다. 전유진이 준비한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태진이 최근 바쁜 일정 속에서 지쳐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밥 한 끼로 끝내기보다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다름 아닌 무대였다. 집안에 꾸려진 촬영 장비는 실제로는 작은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 전유진이 손태진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는 순간부터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음악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엔 즉석 라이브로 끝나는 짧은 콘텐츠 가상 콘셉트를 준비해 둔 것. 전유진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선배님이 무대 위에서는 늘 사람들 웃게 해주는데 정작 선배님이 웃을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선배님이 편하게 웃는 모습 꼭 남겨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손태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당황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당황의 색이 바뀌었다. 왜 이런 걸 준비했지? 에서 이렇게까지 로 놀람의 방향이 경계에서 감동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너무 과한데 손태진이 당황한 진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서프라이즈를 받으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당황한다. 손태진이 딱 그랬다. 그가 당황한 진짜 이유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예상 밖의 타이밍. 바쁜 일정 끝에 집에 들어온 순간 문 앞에서 전유진이 등장했다. 준비할 틈도 마음을 정리할 틈도 없었다. 둘째, 정성의 크기. 음식의 양과 디테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 수준이었다. 받는 사람은 순간 내가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카메라라는 변수. 그는 무대 위에서야 누구보다 자연스럽지만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이다. 집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태진의 당황은 무례가 아니라 어쩌면 사려 깊음이었다.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식탁 위의 작은 드라마, 먹기 전 먼저 한 말.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음식이 하나둘 올라갔다. 따뜻한 국물 정갈한 반찬 전유진이 직접 만든 듯한 작은 디저트. 손태진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기 전 먼저 말했다. 왜? 유진 씨 고맙다는 말 가볍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가볍게 해도 돼요. 선배님이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됐어요. 손태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맛있겠다의 웃음만은 아니었다. 그 웃음에는 마음이 닿았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제작진 가상 설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대화해 주세요. 평소처럼이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다. 카메라가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오갈 때. 하지만 두 사람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을 건너갔다. 예상 못한 장면 2번째. 그 노래를 여기서 부를 줄은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전유진이 작은 스피커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 저 사실 이거 하나 더 준비해야 했어요. 손태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또 있어요. 이제 그만 놀라게 해요. 전유진은 웃으며 악보 한 장을 꺼냈다. 손태진이 잠깐 멈칫했다. 그 악보는 그가 예전에 아주 소중하게 불렀던 곡 가상 설정의 편곡 버전이었다. 전유진이 직접 편곡 방향을 부탁하고 연습까지 해온 것. 선배님이 이 노래 부르실 때 저 진짜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선배님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순간 손태진은 말문이 막혔다. 당황이 아니라 감정이 목을 막는 표정. 그리고 이게 바로 문을 여는 순간 예상 못한 장면이 이어지는 가장 큰 반전이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거실 한쪽에 나란히 앉았다. 전유진이 먼저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고 손태진은 한 소절을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화음을 얹었다. 집안이 콘서트장처럼 변한 건 조명이나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노래가 가진 힘 때문이었다. 이런 콘셉트 기사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흔히 둘 사이 모야로 쏠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다. 전유진은 상대의 바쁨을 기사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돌봄으로 풀었다. 손태진은 서프라이즈를 가볍게 즐기는 이벤트로 넘기지 않고 마음의 무게로 받아들였다. 이 둘이 만나면 케미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안정감, 그리고 그 안정감 위에서 터지는 웃음과 장난은 보는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준다. 결국 손태진이 놀라고 당황했던 이유는 전유진이 왔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예상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는 말은 곧 이런 뜻이다. 오늘 누군가가 내 하루를 진심으로 챙기려고 여기까지 왔다.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건, 좀 잊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 끼의 온기 한마디의 진심 그리고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전유진이 들고 온 것은 음식이었지만 그 음식이 담아온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손태진이 잠시 굳어버렸던 표정은 어쩌면 인간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었을지 모른다. 예상치 못한 진심 앞에서 누구나 잠깐은 당황한다. 하지만 그 당황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하나다. 고맙다는 말이 모자랄 만큼 따뜻해진 하루.